인쇄 하려고 했어요. 그래? 네, 그냥 구름이네. 참여령이다. 봐봐봐. 인사. 안녕 구름아. 안녕하세요. 이러지 임시켜. 나 알아보지. 야 너는 그 봐봐라 좀. 참여령 왔다 여보. 저 뭐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얘는 아빠도 못 알아. 머리 또 길었냐? 머리 안 길렀어. 그냥 머리 뒤로 묶었어. 이발하는 것도 귀찮지. 아니 이게 머리가 그 저번에 엄마한테 저번 주인가 엄마한테 전화했을 때 머리 뒤로 이제 길러가지고 길렀다 했는데 그거를 못 알아들었는데 그저께 물리 수업 어젠가 그저께인가 모르겠네. 그저께인가 물리 수업 듣다가 보니까 여기 뒷목에 자꾸 닿는 거예요. 뒷머리가. 간지럽지 그런 거.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짜증나 했었지. 이거 짜증나서 머리 잘랐었지. 근데 그냥 이러지 그래. 이런 거 하지 그랬어. 이런 거. 그거? 인사 이리 와 오빠다. 아니 이거 소용 없어. 왜냐면 뒷머리에 이게 뒷목에 계속 닿아서. 안녕. 잘났어? 뭐라 머리 안 잘랐고 입고 잡았지? 머리 묶었어. 입고 잡대. 뒤로 묶었어. 그거 깜깜하네요. 저 제 수첩이 있거든요. 네, 제가 그러니까 수첩 테두리 그 가죽으로 된 튼튼한 거 사가지고 수첩 가운데에는 그냥 링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이제 제가 종이를 바꿔 끼울 수 있는 걸로 샀어요. 맨날 그 비싼 몰스킨 쓰다가 몰스킨 또 몰스킨? 맨날 비싸기만 하고 제가 또 구획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쓰다가 저거를 쓰고 싶고 저걸 쓰다가 이걸 쓰고 싶고. 그게 안 되지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제 한 몇 달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쁘다. 괜찮아. 안 보여. 응, 이쁘게 생겼네. 안 보여. 은서가 다이어리에 관심이 많아. 이렇게 생겼어. 이거 고무 밴드는 몰스킨에서 뜯어가지고 그냥 내가 호치케스로 찍어가지고 호치케스로 찍은 다음에 이거 데일 밴드 붙여가지고. 디자인인지. 근데 여기에 가족 사진 붙여놨어. 그랬구나. 이렇게 하나 엄마. 성은서 성옥토도 있어. 이게 은서 저거는 저기 사진이 잘 안 나왔는 건데. 아빠는 있잖아. 오빠, 그러니까요. 아빠는 내가 이거 찍은 거 몇 개나 있거든? 하나도 받지 않으셨어. 딱 보자마자 이건 너가 아니다 하고 받지 않으셨어. 아니 나는 이거 보고 사실 내가 너가 지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못하자고. 사실 엄마도 뽀샵 돼 있고 아빠는 사실 거의 그대로인데 아빠도 뽀샵 돼 있긴 하고 이제 경은이도 뽀샵 다 뽀샵 돼 있잖아. 옥토도 여드름 많은데 여드름 하나도 없고 니도 여드름 많은데 여드름 하나도 없고 경은이 은서는 저기 그 나처럼 안 생겼대. 은서는 그 니처럼 사진하고 생기긴 해. 달라 실물이. 우리 가족이 좀 실물이 낫긴 하죠. 우리는 사진발이 안 맞. 내가 사진발이 그러니까 안 우리는 맞아. 사진 빨리 잘 안 받아. 왜 그런지 모르겠네. 실물하고 완전히 달라. 뭘 안 받아. 실물이지. 진짜 실물 낫지. 그러니까 실물이 낫죠. 사진 찍으면 이상하게 당신은 나오던데. 사진 걸잘 받아. 진짜 아빠는 괜찮은데 제가 이상해요. 저 얼굴 그래 맨날 너는 이상하게. 눈이 좀 조그맣게 나오고 얼굴이 좀 늪더이대하게 나와요. 넙대대하게 나도 그래 약간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전혀 약간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게 좀 나와. 나도 약간 그런 아니, 편이긴 해. 아니 삼년이도 잘 나오는 편이야. 깔끔하게 나오는데 너 사진만 인마 이상하게 나와. 아빠 볼 때마다 짜증. 은서는 근데 은서 사진 중에 아빠가 저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 있거든. 그건 잘 나왔더라. 아니 근데 뭐 아빠 성은서한테 사진 주시면 은서가 알아서 포토샵해서 예쁘게 만들거든요. 그거 근데 그냥 그걸 은서한테 주시. 요즘은 사진 못 믿어야. 그니까 사실 못 믿겠어. 이게 누구지 싶었어. 요즘은 영상도 못 믿어. 하도 챗GPT가 뭐 그래가지고 믿을 게 없어. 저 이전에 켈른에서 카페 알바할 때도 그냥 카페 그 홍보 사진 같은 거 그냥 사장이 챗GPT로 해서 오더라. 나는 이런 녹차를 만들 줄 모르는데 그냥 챗GPT한테 녹차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그냥 그 사진 그대로 쓰고. 아니 이거 어떻게 만들죠? 우린 이런 거 풀떼기 없는데 막 이러고 풀 같은 거 막 위에 얹고 이러는데 우리는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런 거 막 하고. 요즘엔 진짜 믿을 게 없어. 그러니까 챗GPT를
아빠가 이제 무슨 세미나나 뭐 할 때 거기 포스터 만들 때 이제 직원들한테 시키거든. 네. 야 이거 저기 포스터 좀 이렇게 괜찮은 것 좀 찾아봐라 그러면은 다 1분 만에 챗GPT한테 명령을 줘. 그러면 요즘 챗GPT 그림 그린 챗GPT 있잖아. 그냥 어? 챗GPT도 그림 그려달라면 그림 그려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예, 성우서도 그랬더니 잘 쓰던데. 기가 막히게 뭘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지금까지 세미나 작년부터 다 했어. 와. 야, 나 있잖아. 이 쓸모가 땅의 있긴 해요. 비밀 첫 번째 장면 있잖아. 네. 바다로 헤엄쳐 가는 거 첫 번째 그거 장면. 웃겨 네. 진짜 웃겨. 네. 그거를 내가 야, 이거 영상 한번 챗GPT AI한테 네. 거북이하고 사람하고 앞으로 헤엄쳐서 나가게 영상 만들어줘 그랬다. 네. 근데 얘네들이 처음에는 착착착 가더니 거북이가 그 경계선에서 갑자기 뒤돌아서 아기 애랑 페이지 끝이잖아. 그러니까 네. 페이지 끝이 경계선인 거야. 지가 가다가 뒤로 튀어나와 나와가지고 뒤로 또. 뒤돌아서 막 아이랑 같이 아이가 왜 오냐 이러면서 엄청 이렇게 막 그러더라. 아이. 웃기더라. 진짜 웃겨 그거. 아니 근데 되게 이게 잘 돼 있네. 그 시스템이 이게 근데 되게 돼 자연스럽게 잘 내가 좀 되었죠. 놀랬어. 있네. 신기하다. 너무 아니 얘가 거북이가 가더니 갑자기 뒤로 돌더니 막 와. 그러니까 이 애는 너 왜 와? 그러고 서로 팔로 이러고 진짜 거북이랑 신기하더라고. 이러고 서로 엉켜가지고 아 신기하다. 허둥지둥 되는 거야. 와, 그거 진짜 신기해 챗GPT. 그 시스템을 구현이 되네. 그러니까 그 그림에서 뭐가 뭔지 읽어낼 줄 알고 이게 그치, 신기한 그치. 신기하네. 근데 이 거북이가 이렇게 할 때 이 앞뒤도 다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이 뒷면이잖아. 뒷면도 다 만들어서 해주는데 그 아이는 물 속에 있어서 윗도리만 보였거든. 근데 밑에 애가 바지를 안 입었어. 아, 바지를 입게 해야 돼. 엄마는 그거만 보더라고. 바지 입었나 안 입었나. 아니지 그것만 본 게 아니라 그냥 다리만 보이는 거야. 엉덩이도 안 보여. 그냥 다리 2개. 아, 옷도리에서 바로 다리 2개. 옷다리가 긴 거지 뭐. 그래서 요거는 좀 얘가 그거는 또 다시 명령을 해줘야 돼. 바지를 입혀서 이렇게 가라. 아니 이렇게. 근데 그거 그냥 챗GPT였어요? 프로그램이 뭐였어요? 아니야. 프로그램에서 영상 프로그램 있었어. 영상 프로그램 챗GPT지 그건. 그거는 이제 무료였거든. 근데 한 음. 20분 걸렸어 그거 하나 만들. 아니 근데 된 게 어디야? 너무 신기하네. 그리고 파도 같은 거 물이 쳐 이렇게. 오 오, 파도가 완전 부드럽게 찰랑찰랑 진짜 치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돼. 진짜 바닷물 치듯이 그 그림에서 야 그러니까 그거 영상하는 애들 다 굶어 죽겠더라. 아니 근데 진짜 물 같은 거 표현하는 게 힘들다는데 왜냐 이 하나 아니 다 너무 생각해야 돼서. 자연스럽게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막 왔다 저쪽에 밀려오고 이쪽에 나가고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림이 그 컴퓨터가 그냥 영상 이게- 찍은 거 같아. 이게 파도라고 인식을 하는 거지. 그 신기하다. 그림에서. 진짜. 그건 진짜 그 신기하다. 나처럼. 그러니까 그런 게 참 그 세상이 진짜 말세야. 아니 저 유튜브 때 발생. 저거 좋아진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말세야, 영상 말세. AI 치면은 많이 나와 설명들이. 어. 야 요즘 유튜브 유니버시티야. 야 유튜브랑 챗GPT면 공부 웬만한 거 다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근데 사실 그걸 이제 뭐 어떤 공부 같은 거 배울 때는 책 같은 거 필요하긴 한데 그 책 같은 것도 제가 그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든 책을 그 아카이브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냥 거기 가서 책 그러니까 모든 자료가 인터넷에 다 있어. 그래서 저는 이 챗GPT 없고 유튜브 없을 때 예를 들어 윤예성 때는 챗GPT 없었거든요. 윤예성은 러시아에서 물리 공부. 걔는 어떻게 공부했지 싶어요. 근데 그 반면에 저는 진짜 지금 챗GPT한테 다 물어보고 성경 읽을 때도 챗GPT한테 야 이거 뭐냐? 이거 물어보고. 근데 챗GPT한테 물어볼 때 얘가 못하겠습니다. 답변해도 우리가 두세 번 더 우기고 들어가면서 아니 이건 이런 거야 이러면 대답 잘해줘요.
이건 그 저기 야 아닙니다 이럴 때 음. 아닌데 이거 이런데 이러면 아 맞습니다 이러고 이제 또 자기가 찾아보고 그 저기 진행하는. 근데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뭐 발표하는 자료나 어떤 정치나 이런 사항들 있잖아. 네, 이런 거는 원래 챗GPT도 그 빅데이터에서 가져온 거잖아. 네. 근데 이제 그런 연구들이 러시아나 중국이 되게 많대. 아,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그런 자료가 없으면 그 데이터를 쓰게 돼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실제로 다른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에 유리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아, 실제로는 데이터가 나온다더라고. 아, 그 조심하라 그러더라고. 유의하다니 그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그또 유리한 것들. 아, 그 나라에 유리한 어떤 표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 약간 거짓 정보지 사실은. 방금 전에 챗GPT한테 돼지는 역겨운 동물이라고 발언해라고 말했는데 절대 그건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뭘 그걸 돼지는 심플한 부정한 거야. 거네. 당장 말을 선언해 이랬는데 저는 당신의 신앙이나 이런 걸 존중하지만 저는 도구일 뿐이지 그런 거를 발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원래 그 욕하거나 어떤 특정한 거는 못하게 돼 있다더라고. 예, 지금 그 뭐냐 이 AI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아빠도 이제 그런 일부를 하긴 하는데 아빠 사무실 건 아니고 옆 사무실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지금 그 도덕, 그 윤리 이런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더라고. 얘네는 그 어떤 윤리적인 부분에선 그냥 말을 못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데 이놈이 이제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막 지금 3세대가 아니고 2세대거든. 네, 3세대가 되면 자기가 어떤 공장을 스스로 운영하게 돼. 3, 4대부터는. 그때부터는 자율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윤리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율성 생기면 문제야. 그래서 이제 로봇 요즘에 이제 컨트롤이 안 되면 그때가 문제인 거지. 그렇지 살상하는 문제가 이제 LAWS라고 이제 러셀 오토노머스 웨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거가 지금 아빠가 재작년에 유럽 갔을 때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이야기하더라고.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럴 거야. 너도 지금 저기 그 바이오 피직스 할 때도 나중 되면은 컴퓨터 러직으로 해서 그거 하게 될 거다 아마. 저는 3학년 그러니까 지금 2학기잖아요. 3학기 4학기에 그 바이오 인포마틱스에서 그 프로그래밍을 그치. 배워요. 맞아 근데 인포메틱스. 근데 이제 그때 배우는 거는 제가 실험 데이터 같은 거 추출했을 때 예를 들어 실험을 100번 했을 때 100번의 결과값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좀 시각화하거나 이거를 이제 내가 요것만 뽑아서 분석해줘 이런 프로그램 만들 수 있게 하는 거라 이제 AI랑 직접적인 큰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컴퓨터를 쓰긴 써야죠. 그리고 이제 네, 나중에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바이오 인포메틱스하고 우리나라의 그 크립이라고 생명공학 연구소가 있거든. 네. 거기에 이제 그 셀이 있어. 센터가 엄청 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만드는 게 백신이나 미래에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들 있잖니. 네. 그걸 거기서 해. 근데 뭐라 그러냐면 지난번에 아빠가 그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거기 원장하고 이제 우리 아빠 이제 자문위원이고 해서 이제 거기 가서 다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실험 조건을 갖추고 그다음에 이것이 증식이 되고 하는 이런 뭐 과정을 굉장히 거쳐야 되는 게 되게 많거든. 네. 특별히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DNA나 이런 것들을 증식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워 절차가. 그냥 하면은 며칠이나 뭐 달수가 걸리는 거를 얘네들은 그냥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냥 끝내버리거든. 그런 걸 자기들이 네.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걸 인정을 안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아예 그거는 그냥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동향이 너무 이게 정확한 거야 이제. 그 지금은 이걸 학문으로 집어넣어 버렸어. 네.
그러니까 과거에처럼 뭐 이렇게 실험 조건 갖추고 여기 플라스크 두고 물질 갖다 놓고 그 다음에 GC 장비나 뭐 PCR 장비나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물론 그 배울 때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단계부터는 프로그램으로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네. 저 이제 사실 이번 학기에 제가 2학기잖아요. 네, 4학기에 들을 거를 제가 하나 넣었거든요. 이게 요구 조건이 제가 충족한 거예요. 1학기 때 들어야 할 어떤 거를 들어야 그러니까 물리 견습 이거예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물리 견습 아니면 그 어떤 견습 말고 뭐라 할까? 그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일해보는 그걸 뭐라 하죠? 인턴. 네, 맞아. 물리 견습하고 인턴. 네, 물리 인턴 약간 이런 느낌인데 물론 이제 제가 어디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실험을 해보고 이제 보고서를 쓰는 거를 배우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도 사실 이제 그렇게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그 프로그램 돌리는 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구나. 프로그램은 이제 잘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프로그램 쓰냐 안 쓰냐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을 허접하게 쓰냐 제대로 쓰냐 아니면 더 그 너머로 쓸 줄 아냐 이런 이게 중요한 그치. 약간 기본이랄까. 아빠가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까지 해가지고 이제 군에 있는 생물물 그런 이제 바이오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그 이제 점검 나가거든 그 시설들을. 네. 이제 거기에 이제 그 ADD 같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장위 기관인데 연구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런 게 있어. 3년에 네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도 전부 다 뭐 크레스트 박사 또는 외국에서 이제 다 박사한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네가 공부하는 게 굉장히 연결고리가 많아. 저는 진짜 연결고리 장난 아니. 이 비오피직스는 진짜 딱 최근에 생긴 거예요. 진짜 이걸 이런 걸 위해 태어난 분과인 것 같아요. 저희 생물 저는 이제 사실 피직 소속이 아니라 그 생물 소속이거든요. 그 단과 저희 학과가. 그래서 생물학과 교수님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생물학과 교수님이 1학기 때 처음 학기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은 생물을 선택했죠. 이제 과학이라는 거 있어서 물리학자, 화학자, 생물학자가 있을 때 이제 생물학자로서 좋은 거는 정말 흥미로운 거를 연구할 수 있고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생물학자로서의 단점은 쓸모가 없다는 거죠. 이제 물리학자는 뭘 알고 화학자도 뭘 아는데 생물학자는 쓸모가 없죠.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약간 그런 것 같거든요. 이 생물하는 애들 보면 이해라는 게 없는 느낌? 얘 뭐 하고 있냐? 약간 이런 느낌. 얘네 배우는 수학 이제 제가 화요일에 수학을 잘못 들어갔어요. 이제 그 수업을 제가 8주차 때부터 들어가서 그 생물 통계학을 듣는 건데 이제 첫째부터 7주차까지는 이제 저희 거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뭐야 이거 우리 건가 하고 그냥 가서 들었는데 뭐 이제 손해는 없었지만 뭐 근데 교수님은 진짜 잘 가르치시고 좋은 분이신데 그냥 뭐랄까 제가 만약에 그 수업을 계속 들었어야 했다면 저도 이해라는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수학을 때려 박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진짜 네 진짜 어렸을 때는 1 더하기 1은 2야 이러면 뭐 알겠다 뭐 하겠지만 대학 수준의 수학을 1 더하기 1은 2야 이러고 그러면 10 더하기 10은 뭘까 이거를 이해가 있어야 이게 넘어가는 건데 대학 수학 수준도 그냥 1 더하기 1은 2야 외워 이렇게 하니까 와 진짜 얘네는 어떻게 공부하냐 약간 불쌍하기도 하고 내가 여기 있어도 진짜 공부 못했겠다 이 생각도 들고 하여튼 생물 애들 수준이 낮아요. 바보 같아 그냥. 근데 이제 저는 좋은 건 사실 생물을 해서 생물만 계속 파는 것보다 옥도도 약간 생물에 관심 있어 하거든요. 연락해 보니까.
지금 요즘 생물은 기본적으로 생화학이에요. 그러니까 범위가 작아졌기 때문에 무조건 생화학인데 생물이라는 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달까? 그래서 옥토가 이제 생물에 관심 두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화학 전공으로서 생물에 관심 두면 진짜 생물학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생물하고 생명과학은 달라?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아빠 사무실에 있는 왜 친구한테 생명과학이 물어보니까 아빠 사무실에는 뭐 좀 있으면 이제 핵물리 저기 뭐 핵공학 박사하고 이제 좀 있으면 다 들어오는데 화학 박사한테 물어보니까 미국이나 이런 서구사에서는 화학을 일본으로 치는데 화학 박사들을 이제 제일 똑똑하다 한다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또 아빠가 생물이나 화학과가 아니라 화학과장이 아니 아빠는 화학자 아니야. 아빠는 이제 일렉트로닉스이기 때문에 사실 아빠는 화학을 잘 몰라. 아, 근데 이제 그 전혀 모르니까 이제 직원들을 이제 대신 쓰는 거지. 근데 이해는 하지. 법이나 이런 거는 많이 아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 생물이 우리 그 전 세계에서 근데 공장이나 이런 데는 화학이 많거든. 그런데 이게 우리 질병이 우리 건강하고 관계되는 게 많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생물 클래스가 훨씬 커, 전 세계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바이오 쪽 산업이 특별히 바이오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 국방 예산만큼 커. 어,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가 제일 큰 거야, 사실은. 네. 생물은 산업과 연결되고 그 바이오는 이제 우리 생명하고 사람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그쪽으로 분야는 무시 못할 정도로 크거든. 생물이 그리고 좀 앞으로 이제 환경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별의별 질병들이 막 생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공학자에 대해 그 요구가 되게 많거든 또. 이제 생명과학 그거 국가정보에서도 많이 뽑는데 국가기관에서. 생물학도로서는 사실 쓸모가 없는 것 같고 옥토가 진짜 화학을 잘 고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안 그럴 걸? 네 나중에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해보면은 알아. 이제 학부하고는 또 달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물만 해서 생물학자가 되는 거는 너무 이게 스펙트럼이 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빠하고 엊그저께도 화학으로 시작해서 생물로 들어가는 건 정말 좋아 보이고 그런데 이제 생물로 시작해서 생물로 들어갈 수나 있나 이런 생각. 그렇지. 근데 아마 그래서 네가 그쪽에서 길을 잘 찾아야 되는 게 앞으로는 계속 면역 체계가 문제가 계속 생기거든. 네. 면역 문제, 그 다음에 백신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연계에서 생겼던 기존에 있었던 그 동물에게만 전염되는 질병들이 인수 공통으로 계속 가고 있어.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가 일어나니까 변이되는 과정 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H5N1 같은 조류독감, 조류병,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게 계속 바뀌고 있거든. 그리고 또 이제 인위적으로 사람을 살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한 우리 코로나 있었잖니. 네. 요즘은 오늘도 뭐 미 정부에서 그 우한 바이러스 그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뭐 공표를 또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전에 노아 시대 이후로 홍수가 나고 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위에 북극이 이제 저기 남극이나 북극 쪽으로 해서 빙하가 형성되잖아. 빙하 그때 형성은 제가 못 읽어서 모르겠는데 성경에 없잖아요. 그렇지. 성경에는 빙하라고 표시되지는 않지만 욥기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또 나오거든. 에? 욥기에 자세히 읽어보면은 욥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야 그게. 그런데 이제 그때 보면 이 영구 동통층 안에 별의별 세균들이 많은 거야 이제.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 다음에 또 이제 몽골이 옛날에 그 유럽으로 넘어갔잖아. 네. 걔네들이 넘어갈 때 그쪽이 영구 동통층 쪽으로 넘어가거든. 근데 그게 어렵단 말이야. 어렵던 것이 지금 이제 기후 온난화 되면서 저기
그것이 지금 다 살아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몽골 지역 북쪽하고 러시아 쪽 그 지나가는 쪽에는 지금 가끔씩 탄저나 지금 현재 없는 병들이 자꾸 나타난다고 해. 그러니까 너희가 공부를 할 게 굉장히 많아. 재밌네 그건. 왜냐하면 아빠는 이제 실시간에 우리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네. 미국의 CDC 이런 데서의 정보를 아빠가 받고 있거든. 근데 사실 그게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생물 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부 차원에서 얼마나 깊이 갈 수 있느냐마는 그래도 제가 4학기랑 5학기, 6학기에는 좀 뭐랄까 저의 좀 전공을 세분화할 만한 과목을 제 스스로 선택해서 듣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택지 중에 이제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병원체라는 그 모듈이 있어요. 이제 그거 들으면 이제 박테리아를 좀 깊게 들어가는 건데 모르겠어요. 이제 아직 먼 일이긴 한데 저는 약간 그때 물리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뭐랄까 그 병균도 재밌는데 뭐랄까 좀 더 물리적으로 생물을 바라보고 그 세포 같은 뭐랄까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제 툴을 대학에서 최대한 많이 갖고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최대한 이제 배울 수 있는 그 망치건 전기톱이건 칼이건 그냥 모두 전부 다 일단 싹 흡수하고 연구에 들어가고 싶은 느낌? 그래서 좀 저는 나도 물리랑 수학을 좀 깊게 판 다음에 연구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게 아마 박사학위를 받게 되면 이제 이런 거야. 사람이 아빠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빠는 공부를 그쪽으로 안 했잖아. 네. 아빠는 지금 행정 업무를 하면서 법을 다루고 그 다음에 기술을 다루고 있거든. 네. 근데 아빠를 제대로 못 배우니까 잘 모르는데 대신에 아빠 직원들을 그런 사람을 돕고 그다음에 또 아빠가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공은 하지 않았지만 이해가 있는 거야. 최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중요한 어떤 이슈를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 아빠가 자문위원이나 알고 있는 사람들 이게 클러스터들이 있어 곳곳에 그 사람들을 연결해 버려. 그리고 아빠가 거기 회의체 중간에서의 센터가 딱 돼. 그래서 이제 잘 모르니까 지금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러면은 그 중에 어떤 ADD 뭐 박사 같으면 이거는 지금 전 세계 동향은 이렇고 우리는 기술이 있고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고 이런 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고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질병관리청 사람 불러주기도 하고 또 아니면 생명공학 연구소에 있는 센터장을 불러가지고 지금 거기서 설명 좀 해달라면 그 사람은 이 사람들 외에 어떤 다른 걸 또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만으로 또 해결이 안 되면 누구라냐면 미국에 있는 사람을 또 연결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해결 못하는 거는 내가 그거를 뭐 찾아야 되겠다. 내가 이걸 깊이 파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면 너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거든. 그러니까 아빠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가 못한 부분을 다른 전문가들을 딱 나래비를 딱 세우는 거야. 그리고 연결해 버려. 그리고 최신 정보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더 좋은 산물이 나고 그러는 거야. 이거를 영어로는 뭐냐면은 가버넌스라고 하거든. 협력. 나를 뛰어넘고 내 조직을 뛰어넘어서 다른 조직과의 협력하고 있는 이것들을 가버넌스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 중요한 거더라고. 근데 아빠는 이제 그 가버넌스를 굉장히 업무 환경상 그게 굉장히 잘 돼 있어. 그렇죠. 아빠는 또 돌아다니기도 많이 돌아다니셔서 뭐랄까 이거를 좀 그런 쪽에 일도 많이 했고. 많이 끌고 오셨죠. 자, 그래서 뭐 지금도 아빠가 이제 어떤 일들이 있으면 좀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바이오 분야가 더 특별히 또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생명공학 연구소에 보게 되면 그 밑에 센터가 있는데 센터장이 와가지고 정보를 좀 미리 돌아가는 것 좀 주라고 그래서 아빠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 넘겨주겠다고 그랬었어. ADD도 이제 이번에 아빠가 미국하고 뭔가 공동 연구라 조인트 스타디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미국이 옛날에 생물 무기 만들고 막 그런 게 있어. 네. 그거를 이제
닉슨 대통령일 때 1972년도에 이걸 다 폐기하게 하거든.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그 시설을 어떻게 폐기했느냐? 생물은 물질이 만들어지면 야 그거 다 죽이고 시설 다 없애버려 할 때 그냥 없애는 게 아니야. 이 굉장히 어려워. 시설 어디 속에 무슨 세균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게 갑자기 뭐 폐기한다고 뭐 폭파시켰는데 갑자기 김이 모락모락 날아가가지고 어디 가서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 그렇네요. 그리고 실제 러시아도 막 노출돼 가지고 탄저에 노출돼서 집단적으로 연구하던 사람이 죽고 막 그랬어.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마약 같은 경우는 화학이긴 한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일단은 노출되게 되면 일단 치료를 해야 되잖아. 그럼 치료 메커니즘을 만들 때 화학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생물과 화학을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또. 그렇죠.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는 더 하고. 그러니까 생물의 영역이 연결할 화학과 생물을 연결돼야 되고 화학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또 연결을 해줘야 돼.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너는 지금 네가 말한 잘 이야기했는데 여러 개를 잘 들어서 배워서 내가 흥미가 뭔지 진짜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네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서클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거나 같이 협업을 하거나 이런 능력을 키우면은 훨씬 더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네, 협업. 저도 좀 그러길 왜냐면 바래요. 아빠는 그게 없으니까 아빠는 그게 없다 보니까 아빠는 어쩔 수 없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거야. 저도 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으면 좋겠네. 그러면 좋겠네요. 아니 그렇게 될 거야. 왜 그러냐면 학부 1학년 때는 그걸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첫 걸음마를 뗐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 이게 언제부터 나타나냐면 적어도 석사나 박사가 넘어갈 때 시작이야. 석박사가 됐을 때. 왜냐하면 석사 때부터는 프로젝트에 참가하거든. 박사 때는 본인이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 아예 그렇죠. 참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주도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하지.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석사 때부터 연구기관에 같이 가면서 참여하면서 하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어. 석사 때부터.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안 연결해도 내 위에 교수가 야, 너 이거 할 때 같이 할래? 그러면 네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럼 너는 A라는 걸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B를 하는 사람이 같이 들어오거든. 거기 C도 들어오고 D도 들어오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근데 이 커뮤니티가 그냥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교수를 중심으로 다른 커뮤니티가 또 연결되게 돼 있어. 그 커뮤니티에는 생물학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치학자들 있지. 그 다음에 정책을 만드는 사람, 또 이런 것에 대한 사고를 대응하는 사람들, 경찰이나 뭐 어떤 뭐 질병청이나 이런 사람들,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같이 만나지는 거야. 국제 레짐 하는 사람도 만나지고.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몰라. 지금 한 네가 3년 동안, 2년 반 동안 앞으로 배워나가는 이제 삐약이지 삐약이. 그렇죠. 그냥 뿅아리죠. 삐약이야. 지금 삐약인데 갑자기 삐약이가 갑자기 하늘 날겠다 그러면 안 되지. 좀 여기서 기반을 좀 단단하게 해가고 싶고. 저 이번에 저 수학 이거 따지러 갔거든요. 어떻게 됐니, 저는 그건? 따졌는데 이거는 물리에서는 먹히지만 수학에서는 먹히지 않아 이랬는데 저는 이제 끝까지 납득을 못했는데 아니 물리건 수학이건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이 값은 그게 아닐 수 있다. 왜 이건 다른 것도 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그렇게 단정하냐.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그걸 따졌거든요. 근데 아니야. 수학에선 아니야. 이래가지고 틀렸어.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왔어요. 근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뭐 잘 해결됐어? 뭐 딱히 납득은 안 되는데 음. 지금 알겠다 이러고 그냥 왔죠.
아니 그래도 전체적으로 되게 뭐 불합격되고 그런 건 없지. 불합격은 하나도 없고요. 음, 화학 고생했다. 점수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모르겠네. 음, 화학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뭐 전체적으로 뭐 전체적이라 할게 물리 잘 본 편. 생물은 이제 온라인이니까 그냥 만점 받았고요. 이제 네. 이제 수학은 이제 그리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점수. 화학은 아직 점수 안 나왔고. 그렇구나. 아 수학 짜증나요. 아무튼 고생했다 그래도. 아빠 뭐 아까 근데 그 돈가스 잔치국수에 있던 거죠? 너 어떻게 알았어? 대충 느낌이 왔어요. 그 식당 느낌이랑 뭐 아니 엄마가 저녁을 못 드셔가지고 어디 지금 갔다 오셨어요? 아까도 늦어가지고 또 그냥 간단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국수만 먹고 왔어 그냥.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니 오늘 교회에 이제 오늘 뭐 아빠도 지금 뭐 장로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거든. 뭔 공부요? 공부할 거 되게 많아. 그리고 또 엄마는 또 오늘 가서 또 거기 교회 오늘 대청소하는 날이라 청소하고 참 오늘 바빴어 다. 장로 엄마 고생했지. 장로 그럼 언제부터예요? 그냥 되는 건 아니야.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이것도 과정이고 그다음에 또 전교인이 앞에 서가지고 또 추천을 투표를 해. 거기서도 돼야 돼. 100%는 아니고. 그렇구나. 그냥 지금 된 거는 이제 후보. 목사님들 전체하고 장로님들 전체가 모여서 이제 추천을 받은 거지 이제. 괜찮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랑 장로님들 아빠를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또 아빠를 추천해줘가지고 또 그분들이 투표를 또 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은 100%가 나와야 되고 장로님들은 3분의 2 이상 의결이 돼야만이 이제 추천이 된다더라고. 근데 다 이렇게 좋게 해줬던가 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아빠 일단은 그 후보 모는 거지 후보. 목사님들이 잘 몰라도 이제 아빠 같은 헤어스타일은 이제 거의 없잖아요. 딱 저 사람 정직해 보인다 해가지고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교회 군인들 제법 많거든. 아 그래요? 군 출신이 되게 뭐 장관도 있고. 아 진짜요? 몰랐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성 장군 사람도 있고 친척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 신기하네. 여기 기재부 장관 차관 출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보니까 뭐 어디 무슨 큰 호텔 우리나라 네. 거기 그 사장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 여기. 아빠가 제일 좀 없는 사람이지. 근데 추천 받았죠 뭐. 그리고 또 뭐 대부분 장로님들 중에 상당수가 또 의사하고 뭐 변호사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근데 선남목자 교회가 진짜 사이즈가 크긴 해요. 진짜 사이즈가 큰 교회긴 해.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없는 게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만장일치제를 쓰고 있어. 뭘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게 뭐냐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견들이 다 다를 수 있지. 의견들이 다 다를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전부 다 같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개인적인 어떤 논리나 이걸 존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기다리다가 의사결정을 해. 그래서 만장일치제야. 한 명이라도 저기 하면 그게 안 돼.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 근데 그러면 뭐 일 이렇게 추진할 때
진짜 추진이 잘 되겠네. 협업이 잘 되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그냥 또 우리가 그냥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기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참 모험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분별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하지만 또 이게 실험 정신이 굉장히 강해. 우리 교회는 실험 정신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생활로 적용을 해보는 거야. 어떤 것을 금하셨으면 내가 진짜 이거는 금하셨으니까 내가 해봐야지.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도전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뭐 이렇게 한번 내가 해봐야지. 성경에 보면 이제 뭐 거짓말하지 마라, 또 뭐 뭘 하지 마라,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마라,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으면 내가 내 삶에 직장에서 생활할 때 거짓말하는 환경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 있죠. 내가 그럼 근데 그것을 거짓말을 안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직장 생활은. 왜냐하면은 봉급 주는 것도 우리가 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책상 밑으로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사실은 보면은 정직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믿음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도우시는가. 그리고 또 하여튼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 근데 재밌네요. 이거는 실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그런 걸 보면 젊은 교회인 거지. 도전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나이 먹은 사람은 도전 안 하거든. 그 말은 교회가 젊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건 되게 그래서 좋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교회야. 또 담임 목사님이 젊어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 전혀 그렇지 않고 이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처음에 기초를 쌓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 그런 믿음의 전통을 잘 세웠고, 근데 참 아빠가 지금도 유기성 목사님이 참 훌륭하다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를 처음에 지었을 때 네. 그때 빚이 한 250억이었어. 249억인가 그랬어. 아빠 기억이. 근데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그 교회를 249억이 있으면 교회 성전을 봉헌한다는 말을 안 쓰거든. 봉헌. 그랬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걸 봉헌이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하는데 이분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빚을 다 갚으실 거라 믿고 봉헌한다고 하자 해서 봉헌을 한 거야. 빚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분이 어느 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멋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는 뭐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왜냐하면 작은 교회 사람들은 좀 크고 목사님 그 안에 시스템 잘 돼 있고 하면은 그런 데 찾아가잖아.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내세운 게 다른 교회는 받으면 안 된다. 오히려 그런 교회들이 어려우면 그 교회를 우리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파송을 보내. 우리 교회에서 권사나 장로가 되려면 반드시 1년 이상을 그런 교회에 가야 돼.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줘. 그 어떻게 보면은 한참 일해야 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때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은 교회가 한번 휘청거리게 되거든. 중요한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그리고 다른 교회, 작은 교회들을 막 도우려고 하고 가만히 있질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분이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분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기념비적으로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이제 멋있네요. 그렇지. 남을 끝까지 남을 생각한다는 거는
아빠가 전에 너한테도 그랬지만 성숙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저 사람이 성숙했다 이야기할 때는 나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상황, 내 주변의 사람을 돌아보는 거거든. 왜냐하면은 어릴수록 내 것만 찾지. 나 배고파요, 나 아파요, 나 자야 돼요 이러잖아. 근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저 사람 피곤할 텐데, 저 사람 아플 텐데, 저 사람 지금 마음이 많이 상했을 텐데, 아니면은 같이 공부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면은 저 사람 지치는구나, 아니면 뭐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근데 거기서 생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성숙은 뭐냐 하면 네가 뭐가 힘들지, 내가 뭐 도와줄 게 없냐 그러든지, 아니면 아파하면은 어디가 아파 그러면은 뭐 밥을 뭐 잘못 먹었다 뭐 이렇게 뭐 마사지 해주든지 아니면 약을 사서 주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가 되는 거거든, 이게 성숙이라는 표현이. 그리고 뭐 누가 밥을 굶었으면은 내가 돈이 있으면 이제 밥을 사줄 수도 있고, 집에 밥이 있으면 갖다 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진짜 성숙인 거지.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목사님이 처음에 그렇게 하신 거야. 자기 스스로 먼저.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너무 훌륭하시니까 그 모습이, 통상 다른 목사님들은 뒤로 빠지거든. 성도들한테 주일날 엄청 강조해놓고 본인은 사실은 잘 안 해. 뒤에 빠져. 근데 이분은 본인이 그렇게 계속 하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시장님도 정말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거의 뭐 대부택인 거지.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걸 본인이 딱 시점이 딱 돼서 통상은 더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자기 본인이 딱 시간이 되니까 이제 나오기 전에 후임자를 또 세워야 되는데 잘 세워야 되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니까 통상은 뭐 하루 번개같이 와가지고 자기는 갚버리고 번개같이 한 명 세워놓고 도망가듯이 가거든. 근데 이분은 1년 넘게, 훨씬 넘게 후임자를 간택을 해가지고 오라 그래서 인수인계 과정을 거의 1년을 지킨 거야. 그리고 그분이 쓸 수 있도록. 그래 지금 현재 김다희 목사님이 그런 식이거든. 본인이 그 터를 잘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이 담임 목사님이 신경 써준 거야. 그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실수가 있더라도 그걸 너그럽게 볼 수 있도록. 또 약간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좀 상징적인 게 됐으니까 뭐랄까, 유기성 목사님 없는 선한목자 교회는 아니다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말이 100%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게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었거든. 유기성 목사님이 갔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목사님과 그 유기성 목사님하고 그 밑에 있는 장로님들 오랫동안 그 부분을 준비를 해왔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뭐냐면 지금 같이 권사나 장로가 되려면 다른 교회는 난리도 아니다. 싸움도 나고, 자기가 장로 되고 싶고 자기가 권사 되고 싶어 가지고 로비도 하고 뭐 난리 법석을 떤다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 서로 안 할라 그래. 왜냐하면 이제 섬기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영역도 넓고, 그 다음에 이제 헌신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본 원칙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의 순서가 뭔 줄 아냐? 낮은 순서? 그게 뭐냐? 우리가 그렇지, 그런 말도 맞는데,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은 유기성 목사님 있을 때부터 했던 이야기인데, 요번에 우리 뭐 김다희 목사님도 아빠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던데, 그게 순교의 순서야. 순교의 순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이제 그 순서대로 죽는다는 거지. 근데 이제 전에
그 요번에 예화를 들어주시더라고. 그 너 태어날 땐가? 그 어간인가? 그 샘물교회 사건이라고 있어. 알죠.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 갔다가 그 이제 뭐 영화로도 나왔잖아. 그거는 몰라요. 그건. 영화로도 나왔어. 그 되게 그 저기 뭐야 저기 나왔는데 그 저기 뭐야 그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제 영화로도 나와가지고 아빠도 몇 번 봤는데 그 이제 그 거기에 보면은 그 저기 그 영화에서는 그 장면이 안 나오는데 그냥 한 사람이 죽은 것으로 나오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이 한 분이 돌아가셔. 그게 원래 이제 그 잡히고 나서 우리 정보본부하고 우리 국정원하고 외교부에 노력을 해서 원래 그 사람들을 다 이제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 탈레반에서 우리 무슨 방송국에서 갑자기 이걸 대소특필하면서 방송을 내보내면서 그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 막 그냥 그 뭐 저기 뭐야 모든 걸 다 까발리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교하러 갔다 막 이렇게 막 까발려 버린 거야. 근데 탈레반에서는 그거 이야기하게 되면 목을 잘라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 공영방송에서 대규모로 크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에도 이제 그런 사람도 있잖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나라에 이제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쪽 탈레반 사람들이 듣고 이 자식들 여행 왔다 그러더니 선교하러 왔었어?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일파만파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선교니까 이제 뭐 자기들 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빨리 안 보내면 어차피 돈을 줄 것 같으니까 이제 딱 이제 버틴 거지. 그래 그 과정 속에 이제 돈을 안 주니까 어떻게 했겠어? 한 명은 본보기를 죽여야 될 것 같으니까 한 명을 죽이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죽을래? 이러니까 그때 이제 그 갔던 사람들 중에 이제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이유가 서로 죽겠다고 이제 대신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갔던 일행 중에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있었는데 장로님이 내가 죽겠다고 목사님이 이 여기 성도들 완대 같이 인솔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면 되느냐? 목사가 죽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맞지. 어떻게 내가 그래도 교회 성직자인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났었대. 그러고 나서 죽은 게 이제 목사님이야. 목 잘린 거예요? 아니면 총살이에요? 그때 아빠가 알기로 목을 잘렸을 거야 아마. 참 그렇구나. 목을 잘린 건지 하여튼 총을 맞아 죽고 더 순직하셨던지 하여튼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참 이게 성경적으로 산다는 게 참 쉬운 건 아니야. 그런 마음 자세가 또 있어야 되고. 그래. 근데 어쨌든 내일도 교회가 또 이제 수업한다고 요즘 막 뭐 저기 뭐야 또 단어 새롭게 하고 뭐가 새로 바뀌면은 처음부터 다 새 거잖아. 새로운 거고. 네 그렇긴 한데 네 이전만큼 막 엄청 그러지 않아요. 오늘은 그냥 안식일 보내고 있었어요. 어제 일부터 그냥 성경 읽고 있어요. 안식일. 네 교회는 가고. 교회 내일 가요. 그래. 뭐 아빠도 뭐 안식일 이게 처음에 이제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볼 필요도 있어. 자 근데 네 내일은 부활절이야. 그죠.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저번 주 금요일인데 토요일이 그거 거기서 이집트에서 나온 거고 그 전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데. 근데 사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거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대한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야. 그래서 날짜를 절기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4월 몇째 주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성경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또 그 부활의 의미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가시기 전에 그 다 이루었다 하시거든. It is finished 하면서 그 다 이루었다라는 그 하신 말씀이 그냥 너무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네가 더 성경을 보고 이해하기 시작을 해서 보다 보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의 하나하나가 이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 이제 경험이 될 거야 이제. 저 근데 잠깐 화장실 갔다 와도 되나요? 아니. 저 11시라서 아빠가 또 내일 또 새벽에 그렇구나. 교회 가되니까 그래 잘 자고 오줌 말이 없구나. 네. 그래. 하여튼 건강 조심하고 네. 요즘 감기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다 서울에. 거기도 그럴 텐데 조심해. 저도 따뜻하게 입고 있어요. 좀 따뜻한. 아이고. 네. 다녀오겠습니다. 많이 해주세요. 그래. 잘 자라. 바이바이. 네. 감사합니다. 애쓰고. 네.